최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음식 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을 대하듯 음식을 대하는 사찰 음식과 바로 공양이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포교의 중심이 되어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다시금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사의 일상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기획 시리즈, 오늘은 다문화 학생과 함께하는 해남 대흥사 템플스테이를 소개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한 사찰이 보리시장이라는 어린이 법회를 펼치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 신흥사가 10여 년 전 도난당한 승탑의 몸체 일부를 되찾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치유를 위한 마음 공부를 조언하는 서광 스님의 신간이 출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바람직한 음식 문화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불교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집은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입력하는 인터넷 검색어가 됐습니다. 먹는 방송의 줄임말인 먹방은 젊은 층에서 거의 신드롬 수준입니다. 먹거리가 넘쳐나고 음식의 몸을 해치기도 쉬워지면서 그만큼 한 끼 식사가 갖는 함의는 커졌습니다. 특히 먹거리 소재 영상물이 방송가를 장악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흐르면서 건강한 음식 문화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눈 주위에서 이제 빼놓은 눈알살이라는 이 살, 여기는 입천장에서 떼어난 입천장살. 이것이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그 맛있어하는 표정입니다. 박호섭 법사는 최근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를 주제로 열린 한국불교향상 포럼에서 부처님 당시 가르침을 주목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는 경구를 소개하며 생명을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음식을 대하고 감사히 먹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하루 한 끼로 살면 상쾌하고 편안함을 주어 무병장수할 것이라며 비구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박 법사는 전했습니다.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숨이 헐떡이고 뭐 호흡이 거칠고 이제 뭐 이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부처님한테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개성으로 식사의 분량을 아는 이는 괴로운 느낌이 줄고 목숨을 보존하여 더디 늙으리 하는 이 개성을 이제 일러주신 모양. 사찰 요리와 바로 공양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음식 문화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짜고 매운 음식을 멀리해온 불교계에선 고유의 사찰 요리에 대중적 요소를 접목한 레시피 개발과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찰 음식이 현대인들에게 건강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지금 시대고, 뭐 사소한 40대 이상 50대 되면 당뇨가 누구나 또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도 경험하게 되고, 어쨌든 성인병에 일단 사찰 음식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일각에선 바르게 먹기 운동본부와 같은 사회단체를 불교계가 주도해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는 시도는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흐르는 우리 사회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서귀포 총괄지역 봉사팀이 서귀포 의료원에서 환우들에게 팥죽을 나눠주고 조속한 건강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포교사 봉사팀원들은 이른 아침 팥죽을 써 먹기 알맞게 포장한 뒤 서귀포 의료원 내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 등 50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장영순 봉사팀장은 팥죽을 받은 환자분이 이웃 종교의 병원 봉사는 자주 받지만 불교계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감격해 보시금을 주신 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봉사팀원들은 매주 월요일 서귀포 의료원에서 방문객들에게 부처님 되십시오란 인사와 함께 마시는 차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 총연합신도회가 성탄절을 맞아 종교 간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인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과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 박수관 회장 등 회원들은 어제 부산 남천성당을 방문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에게 성탄을 축하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경선 스님은 또 손 교구장에게 친필로 쓴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온다는 뜻의 계문 만복내 족자를 전달하고 손 교구장을 내년 부처님 오신 날 범어사에 초청했습니다. 손삼석 부산교구장도 어려운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며 좋은 만남을 이어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청년 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새 회장이 선출되면서 대불련의 활성화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랜 침체기를 겪어온 대불련이 나아가야 할 길을 류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대학생불교연합회의 최대 전성기였습니다. 100여 개 전국 대학 수천 명 회원들이 다양하고 조직적인 사회활동을 펼치며 청년들 사이에서 불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불련 전국지회가 탄생했고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또 동문회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들의 가장 50% 이상의 예산과 이슈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90년대를 기점으로 대불련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최근 들어선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개에 달하던 대학별 불교 학생의 숫자는 120개 수준으로 감소했고 그나마 개별 동아리에서 실제 활동하는 회원 수는 평균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개별화된 대학 문화 속에서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까지 취업이 돼버리면서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동아리 활동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게다가 불교계의 소극적인 캠퍼스 포교 활동, 청년들의 관심사와 시대적 변화를 불교가 신속히 따라잡지 못하면서 침체기는 굳어졌습니다. 대학생 청년 불자들은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 틀에 박힌 이런 생각들 이런 데서 좀 깨어나가지고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좀 창의적인 그런 대불련이 좀 돼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23일 대불련은 박유진 덕성여대 불교학생회장을 신임 중앙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대불련 활동의 기초단위인 지혜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법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도법사 스님을 연결해 회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57년차 중앙회장으로서 법우님들 삶 속에 배워드는 대불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법우님들이 불교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혜 활성화 사업, 홈페이지 및 SNS 활성화, 소모임의 유지 발전, 리더십 연수 연 3회를 통한 굿다 리더 양성, 마지막으로 예비대학생 템플스테이를 통한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SNS와 홈페이지 관리부서를 개설해 중앙과 지회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대회 홍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열어 새내기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회 재정비를, 외적으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 포교로 재도약을 모색하는 대불련 중앙회의 새로운 모습에 불교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부산대학교 불교동아리 불교바람일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에서 바람일회 지도법사 혜영 스님과 바람일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3주년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985년 창립된 부산대학교 불교바람일회는 매주 목요일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회원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법사 혜영 스님이 직접 개발한 붓다 마블 게임은 대학생 포교 활동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이자 관광 상품인 템플스테이가 최근 들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에서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산사의 일상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의 겨울철 특별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다문화 학생과 함께하는 해남 대흥사 템플스테이를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안내합니다. 한겨울 길목에 들어선 12월 중순, 해남 대흥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중심이 된 해남군 관내 초등학생과 교사 30여 명. 해남교육청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음생각 키우기 어울림교육 참가자들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격려하고 자존감을 키울 목적으로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펼쳤습니다. 마음생각 키우기 어울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기 중에 나누지 못했던 담임 선생님과의 그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서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사찰 안내를 받기 위해 대웅보전 앞에 둘러선 학생들. 침계루와 심진교, 천불전에 대한 설명을 듣는 표정은 사뭇 진지하고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조금은 긴장한 듯 머뭇거리는 학생도 있지만 낯설게 느껴졌던 사찰 문화에 차츰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어 보현전에서 진행된 다식 만들기와 다도 체험. 전통 닭이에 차를 내리는 손끝에서 조심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다식을 만드는 솜씨도 어설프고 낯설지만 이내 예쁜 모양의 다식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직접 만든 다식과 녹차 앞에서 이야기꽃이 핀 보현전은 훈훈함이 차올랐습니다. 저 지금 녹차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신기하고 처음에는 너무 딱딱해서 힘들었는데 이거 하면 할수록 말랑말랑해져서 신기하고 재밌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대흥사로 왔는데 대흥사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간식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그랬는데 간식이 너무 맛있었고 차도 맛있었어요. 점심 공양 후 모둠별로 둘러앉은 학생들은 이내 창의 보드게임에 푹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까지 함께한 보드게임도 색다른 흥미를 선사했습니다. 대흥사 템플스테이는 올해로 3년째 템플스테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대흥사가 최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까지 인기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우리 사찰에 관심이 많은 내국인들과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로 외국인들의 방문도 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고요. 그쪽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적 문화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는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얼굴색은 달라도 금세 한가족처럼 친해지며 불교 문화를 함께 공유한 대흥사의 마음생각 키우기 어울림 템플스테이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연말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성암산업과 영풍펌프카,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10kg들이 300박스에 담겨 북구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세대, 광주 지역 아동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에 전달됐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광주 전남본부는 지난달에는 백혈병 소아암 치료비 마련을 위한 제10회 무등산 옛길 걷기 대회를 열어 조선대학교 병원과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치료비 3천만 원과 1,300만 원을 각각 전달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법회 활성화는 한국 불교의 미래와 직결되는 당면 과제인데요. 제주도 내에서도 서귀포 복림사가 보리시장이란 이름의 독특한 어린이 법회를 펼치고 있어 지역 불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철 기자가 어린이 법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물레로 흙을 돌립니다. 못생기게 감긴 덩어리가 금세 멋진 그릇 모양으로 바뀝니다.
스마트폰을 놓은 손은 흙투성이로 바뀌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사찰이 마련한 보리시장 법회.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절에 오면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도자기 딱 만들고 꽃 모양으로 옆에 툭툭 쳐서 만드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복림사는 올해 7월 15일부터 일요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법회에서는 선행과 보시를 펼친 어린이들에게 보리카드, 즉 칭찬카드를 나눠주며 격려해왔습니다. 그 보리카드를 쓸 수 있는 곳도 사찰이 마련한 장터 보리시장. 학용품과 인형의 문구마켓, 떡볶이와 어묵 등의 먹거리 마켓, 도자기와 풍선 맞추기 등의 놀이체험 마당에서 착한 행동으로 모은 보리카드를 사용합니다. 그 선행교육을 통한 보리카드를 모은 걸 가지고 보리시장 법회에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면서 보시활동, 착한 말 할 수 있고 남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베푸는 인성교육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보리카드 점수가 부족한 아이들은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하거나 주변에 쓰레기를 줍거나 반야신경을 읽거나 부모님 안마를 해드리며 충전합니다. 신심을 키우면서 칭찬과 격려로 동기도 부여하는 효과 만점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불교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귀포와 제주도를 위해서도 어린이들이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을 많이 갖도록 함으로써 불교 발전에 큰 이바지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서귀포 한운 복림사는 어린이들의 인성교육과 선행활동을 적극 지도하며 특성화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리시장 법회로 올해 어린이 법회를 강화한 복림사는 내년 여름에 한층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천진불들에게 불연의 기쁨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부산 관음사 다니슬 어린이 합창단의 제2회 정기 연주회가 부산 관음사 환희요양원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 평화는 바로 지금이란 주제로 열린 정기 연주회에서는 다니슬 어린이 합창단이 1년간 준비한 연꽃 향기, 난 네가 좋아 등 12곡의 합창곡을 선보였습니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아이들의 웃음과 눈동자, 목소리에서 어른들은 삶의 힘을 얻을 것이라며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보고 고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해주는 책가방 보내기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책가방 보내기 신청은 저소득 가정 아동이 소속된 지역복지기관이나 주민센터, 아동복지수행단체의 기관 추천을 받아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은 책가방 보내기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예비 초등학생 2천여 명에게 책가방과 입학 준비 물품을 무료로 선물해주는 사업입니다. 울산 신흥사가 10여 년 전 도난당한 승탑의 몸체 일부를 되찾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성보문화재 도난, 훼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 행사였습니다. 울산 BBS 김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대표적 호국 사찰인 북구 신흥사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도난당했다 다시 찾은 승탑 일부를 경내에 모시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신흥사는 10여 년 전 인근 야산에 있다 도난당한 승탑 일부를 문화재청의 도움으로 경남 사천시에서 발견해 다시 경내로 모셨습니다. 이번에 찾은 승탑 일부는 사각형의 몸돌 부분으로 연꽃 무늬와 함께 시대를 알 수 있는 연호와 법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승탑 제작 연도는 조선시대 1701년으로 확인되며 당시 운흥사지 불량도감을 맡은 우이당 스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와 인문학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과 훼손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도록 CCTV를 강화하고 또한 보호 시설들을 주변 정비를 통해서 보호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하물산 자락의 신흥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때는 승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운
유서 깊은 호국 사찰입니다. 사는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에 창건된 절입니다. 임진왜란때는 성병 100여 명이 의병 활동을 했는 곳이고 또한 군량미 300석을 의병 활동하는 데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사는 바로 울산 유일의 호국사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호국사찰을 갖다가 많은 지원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사는 앞으로 울산시 문화재청과 협력해 인근 야산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승탑의 나머지 부분인 지붕돌과 기단석을 찾아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 가운데 한 곳인 복림사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는 사적비가 조성됐습니다. 사적비문은 금성문의 대가인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글로 새겨졌습니다. 구산선문 복림사는 현재 경남 창원 복림산 중턱에 터만 남아있지만 운남 스님이 20여 년 전 복림사지 아래 같은 이름의 복림사를 창건해 산문 복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막식은 사적비 건립을 위한 천일 법화경 산림기도 회양법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법화경 산림기도를 이끈 자광스님과 복림사 회주 운남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참석해 사적비 조성을 축하했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올 한해 불교 진흥을 위해 쓴 이들을 격려하는 대구 경북 불교 지도자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동화사는 이 자리에서 유병선 전 대구불교 총연합회 신도회장에게 영예 포교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신행, 포교, 봉사 분야로 나눠 감사장과 표창장을 전하고 다자녀 가정과 불자 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불교 지도자의 밤이 새로운 팔공산, 새로운 대구 경북을 여는 작은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어린이 청소년 행복 콘서트도 열려 부루나 어린이 합창단과 효성초, 능인고 학생들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이 심리학의 언어로 유식 30송을 풀이한 신간 단단한 마음 공부를 출간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풀어보고 치유를 위한 마음 공부 방법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의식을 세분화해 불교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유식 사상. 이를 압축한 세친의 유식 30송이 심리학의 언어로 재탄생해 단단한 마음 공부란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저자 서광 스님은 몸에는 좋지만 입에는 쓴 유식 사상에 양념을 가미했다는 말로 책의 성격을 요약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소스를 좀 이렇게 양념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심리학의 언어라는 거죠.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저자는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에게 과거에 경험한 것들이 끊임없이 현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내가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을 때 과연 이 갈등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레아식의 영향으로 우울과 불안, 화 등이 증폭된다고 설명하며 마음 공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고통이 뭐 한 기분 나쁨이 1이다, 2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저장된 이전의 아레아식의 영향으로 우리는 그 지금의 그 화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불쾌감을 9, 10, 10배, 20배로 이게 아주 증폭돼서 드러난다. 미국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광 스님은 불교가 그 시대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소신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이미 1970년대 미국에서 티베트 스님 등에 의해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 하버드 워크숍 갔다가 그 다니엘 골만의 책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그 림포체가 와서 서양 사람들한테 불교를 알려야겠다. 그 서양 사람한테 불교를 할 때 뭘로 어떻게 알릴 거냐. 그랬을 때 심리학의 언어로 알려야 된다. 저자는 서양 심리학의 역사는 200년이 안 됐지만 불교는 4, 5세기에 마음의 작용을 체계화했다며 부처님 가르침의 가치도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 2월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보여준 화해 분위기가 AFP통신이 선정한 올해 스포츠 10대 장면 가운데 하나로 뽑혔습니다. AFP통신은 굳게 잠겨있던 남북관계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과 응원단, 고위급 인사 파견 등으로 인해 호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분산돼 있던 조선왕실의 궁과 능 관리기관을 한데 모아 국능유적본부가 출범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국능유적본부가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구리 발자국 화석이 진주에서 발견됐다고 진주교대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가 밝혔습니다. 1억 1,200만 년 전 백악기 진주층에서 발견된 해당 화석에는 모두 22개의 개구리 발자국이 보존돼 있습니다. 요즘 TV만 켜면 먹는 음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인기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맛집을 찾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연말 송년회에서 자주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인기 속에서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마음가짐도 문제고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을 대하듯 음식을 대하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6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